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7시 3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간밤에 진행됐던 미국 증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는 항복기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발언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급락 마감했죠. 엔비디아 주가가 3%, 마이크론도 6.7%, 그리고 테슬라도 2.7% 기술주 중심의 급락 마감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스닥 지수가 일전에 보여줬던 이 박스권 하단까지 또다시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패닉셀에 대한 현상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유가가 굉장히 또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91달러를 돌파하는 움직임, 최근에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유가가 90달러 이상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방향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충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월요일장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아니라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일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90달러를 넘어서면서 WTI 이 선물에 대한 가격이 90달러를 넘어서면서 100달러를 돌파하는 이 시점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급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서는 지켜주겠지, 이러다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어제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시점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에 대한 부분들,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이슈, 전쟁에 대한 이슈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미리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께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 가져가야지만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보시면 일전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지수가 20%에 가까운 하락, 걸프전 당시에 오랜 전이긴 하지만 15.3%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이슈가 있었을 때 20%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나서 빠르게 바닥권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 18.4%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빠르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때 저와 함께 하고 계셨던 분들은 85,000원 구간에서만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10만 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0% 이상의 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대응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이제는 월요일장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 구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쌍바닥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 특히나 외인들의 물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전쟁에 대한 이슈라든지 유가 변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이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시면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보더라도 또다시 29만 주가량의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선물 지수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외인들의 파생 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도 하락을 가리키는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시면 외인들의 현물과 이 선물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어 있고, 결국은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동일한 패턴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특히나 이 파생 상품에 대한 포지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요일장에서 외인들이 2조 4천억 가량의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선물에 대한 포지션도 1조 5천억 가량의 이 물량이 쇼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에다가 지금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7조 8천억 가량의 이 물량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도 당장의 지수 급등이 아니라, 지수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바라보고 좀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최근에 6조 3천억 가량의 이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증가를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5천억까지 축소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들이 상승을 바라보고 쇼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7조 8천억 가량의 이 하락을 베팅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당장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3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는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일까지는 하락을 바라보고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만기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보시면 평가 손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선물과 옵션 7,757억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했을 때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포지션에 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월요일장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초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말간에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는 절대 아니고요. 자, 미리 이런 대응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 010-2118-8840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전부 다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두산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분, 특히나 지금 구간 실시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생 상봉에 대한 포지션이라든지 이 외인들의 현물에 대한 이 포지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저녁 다르고 새벽 다르고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께 이런 대응에 대한 필요한 시점에서 문자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두산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고 최근에 이 변동성 안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금요일장에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월요일장에서도 이러다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손 놓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과 또다시 매도 타점과 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외부적인 이 전쟁에 대한 이슈로 변동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쟁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 또는 시장에서 이 둔감하게 반응하는 이 시점이 왔을 때 원전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당장의 월요일장 또는 화요일장까지 단기적인 눌림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회의 구간이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런 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저가에서 또 매수 타점을 잡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눌림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회의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구간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가스터빈 관련해서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스터빈 7기에 대한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고 한 기당 1,500억만 잡다고 하더라도 1조 이상의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임원진들이 2만 주가량의 이 매수를 했다라는 이 공시가 또 있었던 만큼 이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대응을 해 가되 단기적인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비중에 대한 축소를 토대로 해서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여러분께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의 월요일장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미리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셔야 제가 한 분 한 분 저장해 놨다가 일괄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는 만큼 빠르게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 댓글로 다시 한번 신고가 한 번씩 여러분께서 남겨 놓으셔가지고 좀 긍정적인 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불안감을 느꼈을 때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만큼은 이번 눌림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기회 구간을 체크하면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제가 주말간에 추가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나서 자 문자 또는 다음 영상을 토대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